2, 3분? 한순간도 못 살 것 같은데? 5분 정도면 죽지 않을까? 메마른 땅에 나무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눈이 오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포상휴가를 몽땅 다 쓸 만큼 계속 같이 있고 싶고, 수능 전날에도 기꺼이 만나러 가고, 맛있는 음식을 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온유입니다. 온유는 23. 보시다시피 예쁜 아가씨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감기 증상이 심해지자 병원을 찾았고 폐에 혹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진단은 흑막 삼출액이었는데 이제 9개월 반 되었을 때 그 혹이 오른쪽 폐에 물 차 있는 곳에 있다는 그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이제 그 수술이 혹이 없었는데 오진으로 수술을 하게 된 거였어요. 하지만 수술을 받고 나서 7년. 무록만 떼어내는 간단한 수술이었지만 의료사고로 인해 결국 폐가 아주 조그맣게 줄어들어 2년간 기계로만 호흡을 해야만 했습니다. 지금은 공기주머니 엠브를 통해 숨을 쉬고 있습니다. 온유가 이제 2년 전이지, 그러니까 엠브 하기 직전에 의사가 한 3개월을 못 넘긴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7월 달쯤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8, 9 넘어가면서 상황이 악화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의사가 이제 그때 사형 선고를 냈잖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뭐 온유가 정말 하늘나라 가나 보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1인실로 배려를 해준 거야. 이제 마지막을 이제 정리하라는 뜻으로 온유를 그쪽으로 옮겼는데, 그리고 뭐 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하나도 이렇게 써주지도 않고 이제 몸이 지금보다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부어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 이제 엠부 하는 우리 봉사자들이 와서 엠부 시작하면서 붓기도 서서히 빠지고, 그 다음에 몸이 한 2개월 정도 되니까 정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 그러니까 이제 의사가 와서 하는 소리가 뭔가는 모르지만 누군가 온유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 온유는 기분이 좋으면 발가락을 까딱거리는 버릇이 있습니다. 계속 발가락을 까딱거리는 걸 보니 오늘은 온유가 기분이 좋은가 봅니다. 온유는 발도 예쁘지만 사실 다리는 더 예쁩니다. 모델 해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온유는 늘씬한 몸매의 소유자였습니다. 하지만 수술로 인해 갈비뼈가 주저앉고 척추가 휘어진 지금, 아프기 전 온유의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은 다리뿐입니다. 잘 잡고 있어, 온유가? 하지만 이 예쁜 두 다리로 걸어서 미용실에 머리를 하러 갈 수는 없습니다. 온유에게 숨을 불어넣어주는 것들이 이 병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얘보다 좀 짧았어. 머리야 안 빠지게 해주세요. 네모난 병실 1801호에서 항상 있어야 하는 온유. 너무 갑갑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곳을 전혀 갑갑하지 않게 바꿔놓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온유의 친구들, 그리고 그 친구들, 또 친구들의 친구들입니다. 오늘도 온유의 폐 대신 손으로 숨을 쉬어주러 왔습니다. 이 봉사자가 누구냐에 따라 온유의 세상도 바뀝니다. 직장인 언니 오빠들은 온유를 위해 양손 가득 간식을 들고 오고요. 이거 내 통 더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녁이면 치킨, 피자, 족발, 야식들이 넘쳐납니다. 두세 번. 일주일에 두세 번 먹어? 남은 야식들은 다음 봉사자들을 위해 남겨둡니다. 온유 엠부는 아침, 오후, 저녁, 밤샘 4교대로 이루어집니다. 온유의 카페를 통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서로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봉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대에 봉사를 하고 나면 돌아갈 때쯤에는 다들 친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팀이 새로 바뀌었는데 사람들이랑 잘 많이 못 친해졌었어요. 근데 마침 또 방학이고 이러다 보니까 같이 온유 언니네 가면 어떨까 같이 생각을 해가지고 왔는데 진짜 처음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고 팀 사람들끼리도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온유의 방에서 아주 편하게 잠을 자기도 하고요. 심심할 때는 트랜스포머 놀이도 해보고요. 어디 가고 싶어? 찝어봐. 어디 가고 싶어, 오냐? 아. 다 가고 싶어? 특히 어디? 제일 먼저 어디 갈 거야? 어디 갔지? 모르겠어. 가고 싶다. 너무 아프리카 가고 싶고, 파리도 가고 싶고, 영국도 가고 싶고, 남미도 가고 싶고, 알래스카 가고 싶고. 아프리카 한번 찍어봐. 그럼 어딨어, 아프리카? 아프리카 쪽인가? 이건가? 그다음에 파리 어딨어? 파리? 저쪽에 있나? 땡. 쪽 있나? 그리고 알래스카. 안 보여. 이게 거꾸로 돼. 봐. 지도가 어떻게? 와. 우리나라가 맨 끝에 있어. 유럽이 없어. 이쪽인가? 유럽이 중간에 있어. 아 여기. 여기잖아. 응. 알래스카. 여기. 알래스카 쪽인가? 알래스카 못 가겠다. 보이지? 남미. 위 아니야. 위에. 남미. 온유의 꿈인 세계 여행이 실현되기도 합니다. 저 있다고요? 저 아닌데요? 있네? 10,000원이요. 30만 원. 30만 원. 음악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오면 공연장으로 변하고요. 꼴레리 꼴레리 열레리 꼴레리 이모녀는 바보래요. 가사 말 안 했는데 다 안다. 한순간 내 몸에 익숙했던 네 손이 날 밀어내. 나는 어떻게 엠브 어떻게 돌아와. 제발
시험 전날이면 온유의 병실은 도서관이 되기도 합니다. 시험이 있어갖고 공부하려고 나왔어요. 온유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이거 엠부 맨날 짜줘야 되는데 사람은 없고, 그래서 내일 시험이긴 한데 근데 어차피 2시간만 이렇게 투자해서 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그냥 이거 공부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왔거든요. 밤새야 되지 않아요? 예, 근데 어차피 뭐 집에 있어도 밤새고, 오히려 여기 있으면은 더 장소 바뀌었으니까 더 밤새기 더 쉬울 것 같고, 예, 조용하고 여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왜 탁자는 밖으로 빼셨는지. 그 온유가 자야 되니까 불을 다 끄고 자야 돼갖고, 그래가지고 여기 전등도 하나고 그래서 탁자를 뺐습니다. 온유의 병실에는 방문자들이 흔적을 남기는 방명록이 있습니다. 온유 엠부 시간에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사죄서를 쓴 사람, 미래의 공연에 미리 초대한 사람, 걸어서 이곳까지 오는 사람, 코끼리 그림만 그린 사람, 저마다의 개성이 가득 찬 비밀 일기입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기린도 있어요. 제가 그릴 줄 아는 게 기린이랑 코끼리밖에 없어서 그리고 코끼리는 온유가 되게 키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그냥 뭔가 되게 계속 그리게 돼요. 봉사자들의 기쁨도 슬픔도 또 속마음도 꽉 채워진 노트가 벌써 4권입니다. 저마다 온유에게 하고픈 말들을 담았지만 자신이 더 많은 행복을 느끼며 돌아간다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봉사자들만이 온유의 병실을 바꾸어 놓은 것은 아닌가 봅니다. 이것 또한 봉사자들의 마음을 바꿔 놓았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나라로 갔거든요. 그 누나 병원에서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누나가 그 병원에 있다고 정부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온유 누나를 찾아가게 됐습니다. 온유 누나를 만남으로써 더 아픈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정말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어떤 건가에 대해서 온유 누나를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군대에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좋지 않은 상황에서 군대를 가다 보니까 내가 세상을 위해 뭘 할 수 있나,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던 때에 되게 비관만 많이 할 때 온유를 만나서 오히려 제가 온유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또 엠부를 통해서 온유를 숨쉬게 할 수 있다는 게, 그 아이를 그냥 그렇게 숨쉬게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기분이 좋은 일이었어요. 제가 온유에게 받은 것은 너무 많아서 제가 주러 갔었는데 온유에게 어떤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용기가 되어주러 갔었는데 몇 번 섬기고 나니까 그건 정말 제가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많이 배웠고 온유를 통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도 너무 많은 것을 다시 깨달았고 더 감사하기도 했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런 나의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시려고 계속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많이 들었었고요.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엠부 하는 거는요, 옆에서 누나가 계속 이렇게 속도 조절해줘서 거기에 맞춰서 하면은 되게 많이 늘고요. 이제
한 손으로 처음에 올 때는 이렇게 두 손으로 하는데 좀 더 많이 오고 하면은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가 편한 자세에서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로 타이틀 네, 그거 이제 장난으로 누나랑 시작한 건데요. 이제 처음 오고 몇 번 오다가 이제 좀 프로 같지 않냐 그랬더니 누나가 한 20번은 더 와야 프로 타이틀 주겠다고, 아직 너 아마추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오고 있는데 거의 20번 이제 다 채운 것 같아요. 한창 놀기 바쁠 대학교 새내기들도 모두 여기 와서 놀고요. 안 보면 보고 싶고 동그란 것만 보면 꾹꾹 누르고 싶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온유의 호흡에 맞춰 박자를 세는 자신을 보게 된다면 온유 엠부 중독이라네요. 언니 이거 잘못하면 아파요? 네? 누나 잘해야 돼요. 잘 보고 빨리 잘 보고. 잘할 자신 있어? 좀 무서운 것 같아. 이 말하실 땐 좀 빨리 해드려야 돼요. 조금. 말할 땐 좀 빨리 해. 저요? 무서운데. 여기 있다. 이 정도는 괜찮죠. 한 박자, 두 박자. 빨리 눌러요. 죄송해요. 됐어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안 죽었으니까 괜찮아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무서워요. 처음 와봐서 처음엔 되게 삭막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니 언니가 되게 성격도 밝고 예뻐서 분위기가 죄송해요. 깜짝이야. 죄송해요. 언니 어떡해. 괜찮아. 애가 참 됐네. 왜 목장갑을 끼고 엠브를 하는지. 제가 다한증이 있어서요. 손에 땀이 나서 이걸 하고 해야 해요. 그럼 좀 안 미끄러워요? 이거 끼면 안 미끄러운데 벗고 하면 땀나서 안 미끄러워서 안 돼요. 1801호 온유의 병실은 어느새 지상에서 가장 가까운 천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저기 복도에 나가서 소파에 앉아서 자기도 하고 또 거의 올감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정말 힘들게 엠브를 했어. 왜냐면 처음에는 온유가 산소를 5 이상 이렇게 넣고 엠브를 했어도 이게 온유가 호흡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한시도 이렇게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그래서 초창기에 와서 엠브하는 그 친구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랑과 헌신이 온유를 지금까지 이렇게 살려준 거라고 봐요. 봉사자들의 대부분이 온유의 또래이다 보니 시험 기간이 되면 봉사자들이 뜸해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럴 땐 온유의 SOS가 가동되는데요. 사람들 봉사자 부를 때 느낌이 어때? 모르겠지.
없어도 여기 잘 붙이니까. 가면 맞다. 온유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금세 달려옵니다. 솔직히 처음에 시간이 아깝지 않았다고 하면 좀 거짓말일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때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바빴고 대학원 입시 준비할 때였는데, 그러니까 온유 시간표가 비어 있으면 무조건 제가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약속을 항상 잡아놓고 깨는 게 되게 너무 많은 일들이었어요. 근데 되게 부담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상 가고 온유를 만나고 온유 그냥 얼굴만 보기만 하면 아, 오기 너무 잘했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집안에만 있으면 좀 마음이 답답하고 수능 전날에 공부해봤자 뭐 그렇게 많이 맞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여기 오면은 그래도 많이 밝아지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또 지낼 수 있으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질 수 있어서 아마 끌려온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것은. 저희 엄마가 오랫동안 아프셨잖아요. 네, 오랫동안 아프셨는데 제가 사실 처음에는 되게 저희 가족이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아팠지만 또 하나님께서 그 시간 동안 저희 가족을 단련하셨고 또 저 또한 점차 원래 그 밝은 모습을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했고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항상 너는 엄마가 아프신데도 어떻게 이렇게 밝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둡게 지낼 수만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 모습 그대로를 사람들한테 보여줬더니 오히려 더 좋아하시고 진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많은 주위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의 그런 밝은 모습과 온유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되게 닮은 것 같아요. 둘 다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온유는 또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밝고 또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온유와 저희 엄마 둘 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주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증거라고나 할까? 네, 그래서 진짜 온유랑 더 빨리 친해질 수 있었고 제가 온유를 진짜 너무 좋아요. 온유 좋아요. 네. 한 2008년 1월부터 1년 정도? 12월 때까지 네. 그 정도. 이제 같이 관리하는 언니랑 둘이서 단체 문자도 되게 매일매일 이제 한 50개, 100개씩 이렇게 거의 일주일에 한 3-4번 이상으로 몇 달씩 보낸 적도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해야지 이제 빈 시간을 보고 오시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막 수업 중에도 중간중간에 이제 화장실 간다고 막 나가서 이렇게 올린 적, 컴퓨터실 가서 올린 적도 많고. 재수학원이 온유 누나 병원이랑 되게 가까워서 끝나는 시간 11시가 되면은 꼭 12시까지 1시간 정도 누나랑 하루 있었던 일 나누면서 많이 누나가 힘이 되어주었고 재수할 때 많은 저에게 도움이 되어주셨어요. 2박 3일 정도 한 걸로 기억나는데요. 좀 오래 했죠. 근데 한 3박 4일 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더 오래 해서 그 기록을 깰 생각입니다. 지금은 잘 못 갔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원 마지막 학기여가지고 논문을 쓰고 이제 조교하느라고 잘 못 갔는데 이제 가면 되게 많이 기다린 것 같은 표정을 지어요. 그럼 제가 너무 많이 미안하고 그리고 사실은 사실 저한테도 약간 어떨 때는 조금 속상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같은 정성을 주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나한테 오는 실망감 이런 거. 근데 이제 그 대신 대학부에서 계속 M부 봉사자들이 계속 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항상 기도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안도감을 느끼고 있어요.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냥 하고 싶어서 마음이 끌려서 오게 된 사람들. 2년 동안 이 릴레이를 이어온 사람들이 700명이나 됩니다. 모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입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모이게 했을까요? 당신에게도 이 기적이 전해지길.